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네, 오늘 4월 29일이잖아요. 내일이 4월 30일이고 토요일이 이제 5월 1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쓰셔야 되는 글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관련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그 썸네일에 아마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아무리 글을 쓰기 싫어도 이거는 꼭 쓰시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지난번에 멤버십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키워드를 공개하거나 그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정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러면 스스로 블로그 못 해갑니다. 또 블로그 시장은 워낙에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거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좀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접 부딪히면서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여러분들 훈련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또 쉽게 연습하실 수 있는 거는 다 알려드리는데요. 완전 씹어서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전자책에 꿀 키워드 팔듯이 그런 거 알려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 시즌성 키워드 중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이에요. 근로장려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반기 신청이 있고 정기 신청이 있어요. 근데 이 정기 신청에 대한 트래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매년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매년 유입량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경쟁이 엄청나게 센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는 블로그도 많이 안 해봤고 내 블로그는 뭐 지수도 낮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과연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자꾸 언급하는데 카더라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고 네이버가 강의파리의 근원지입니다. 왜냐면 네이버는 제대로 된 알고리즘을 공개해 본 적도 없고 또 알고리즘을 공개했다가도 워낙 문제가 많아서 자주 바꾸거든요. 자주 바꾸기 때문에 강의 파시는 분들, 전자책이나 인터넷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의 좋은 시장이에요. 초보분들이 당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거기서 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블로그 지수 이야기예요. 물론 블로그 지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구글에서도 도메인 점수에 대한 비중이 있는데 그 블로그 지수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면 써야 될 글들도 쓰지 않고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해도 글이 얼마 없다 해도 나는 구글에 노출된 적도 없고 다음에서 저품질을 먹었다고 해도 네이버 웹사이트에 노출된 글이 별로 없다고 해도 쓰셔야 돼요. 쓰시란 얘기예요.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뒤 가리시지 말고 이런 시즌성 키워드들은 그냥 쓰셔야 됩니다. 지금 5월이잖아요. 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5월 말까지 하는 신청이 모든 금액을 최대한 내보내는 거고 6월이 넘어가면서 추가 신청하는 분은 일정 금액이 삭감돼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5월 1일 특히 토요일이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가 피크입니다. 이 글은. 그러니까 오늘, 내일 쓰셔가지고 꼭 주말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신청할 때 월요일날 신청이 될지 토요일날 신청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늦어도 내일까지는 이 글을 꼭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블로거 분들이 계세요.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사양 잡스가 얘기를 하면 꼭 써야 된다고 말해서 쓰긴 써야 되는데 도저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리딩방도 아니지만 주식 리딩방 아시죠? 지금 다 불법 됐죠. 그 리딩 방송 지금 다 중단될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근로장려금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기본적인 건 알려드릴 테니까 추가적인 것들은 좀 찾으셔서 글을 꼭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혹시 해당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셔도 좋겠네요. 그럼 제가 그냥 요거는 진짜 내용 하나하나 씹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 뭐냐면 근로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소득이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일을 한 거에 비해서 충분한 월급이나 소득을 못 받는 경우 정부에서 장려를 하기 위해, 사기를 돕기 위해서 지급하기 시작한 게 근로장려금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데 한 달 내내 일해도 100만 원밖에 못 벌면 어떨 때는 정상적이지 않는 잔업도 하고 막 그러는데 돈을 못 벌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일할 맛이 안 나죠.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서 뭐 회사를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일을 충분히 했는데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받아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을 안 하시는 분 혹은 돈을 벌긴 벌었는데 정부에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5월 1일날 이거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여러 대상이 있어요. 먼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이나 전화로 이 신청에 대한 예약 번호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홈택스에 가셔서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만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일반 신청으로 하셔서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다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얼마가 나올까요? 세 가지인데요. 혼자 사는 경우, 그리고 부부가 사는데 한 명만 돈을 버는 경우, 혹은 부부가 사는데 둘 다 돈을 버는 경우 금액이 다릅니다. 혼자 사는 경우는 최대 15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둘이 사는데 혼자 버는 경우는 헛벌이 가구라고 하는데 260만 원이 최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맞벌이 가구 있죠. 이 집에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까 150만 원, 최대 150만 원 받는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천만 원이면 안 돼요. 1999만 9,999원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사는데 혼자 버는 가구는 연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 되고, 총 재산이 있잖아요. 집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재산을 다 합쳐서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로장려금이 얼마라도 지급이 돼요. 최대 금액인 150, 260, 300만 원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근로장려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대충 이 제도가 어떤 건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최대 금액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가 2천만 원 이하로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못 벌면 많이 줄 것 같죠. 돈을 많이 못 벌면 못 벌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처음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1,9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일했는데 그렇게 버는 게 아닙니다. 적게 버는 사람은 일을 적게 해서 그 정도밖에 못 버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400에서 900만 원 사이, 이 정도 버는 소득 신고가 되면 최대 금액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죠?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1,900만 원을 버시는 분보다 900만 원 1년에 버시는 분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헛벌이 가구, 부부인데 한 명만 버는 경우에는 700에서 1,400만 원 사이, 이 사이 구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금액인 26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둘이 버는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를 벌면 최대 금액인 300만 원 가까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사실은 개인적으로 포스팅 하실 때 찾아보셔가지고 공부하고 쓰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대충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불러드리냐면 글 정말 쓰기 싫어도 지금 이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는데 글을 쓰기 싫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를 제가 제거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꼭 쓰시고 수익 좀 많이 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시간 있으니까 꼭 글을 좀 쓰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기본적인 건 알려드렸으니까 찾아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신청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 구독자분들 중에 혹은 구독자 아니라도 포스팅 하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를 가장 많이 그만두는 이유 중 하나는 글을 썼는데 상위 노출도 되지 않고 트래픽이 없는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쟁이 심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쓰면 무조건 1등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수만 명이 글을 쓰고,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글을 15개씩 쓰는데 어떻게 그 중에 모두가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시면서 이번에 이사양 잡스가 쓰라는 대로 쓰면 나는 1등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 가능한 것만 쓰시려면 쓸 수 있는 포스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써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만약에 쓰셨어요, 썼는데 메인 키워드로는 상위 노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브 키워드나 하위 키워드들로, 연관 키워드들로 분명히 노출이 될 수 있어요. 됩니다. 근데 그것이 체류 시간까지 높다고 치죠. 높다고 치면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글을 잘 쓰셔가지고 연관 키워드로 들어온 글인데 구글 첫 페이지
페이지에 5등 안까지 들어오면 이런 시즌성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키워드에서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하루에 정말 $500, $1000 이상 한번 벌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쓰시라는 겁니다. 근데 100%가 아니라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데도 안 쓴다면 앞으로 블로그 하시기 힘들 수 있어요. 글을 쓰셨는데 메인 키워드로도 안 들어오고 연관 키워드로도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시 쓰셔야죠. 또 쓰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키워드지만 그 안에 내용 중에 내가 구글 검색 엔진이나 네이버 검색 엔진이나 다음 검색 엔진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이 안 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베끼지 마시고, 지금은 수정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다시 쓰세요. 이미 포스팅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골자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키워드가 쓸 게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느니 이미 키워드는 100% 주어진 거니까 이 키워드를 쓰시면 그 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존의 근로장려금이 돈이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 이사양 잡수 채널 자체가 전자책을 파시거나 인터넷으로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눈에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분들을 겨냥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겹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기존의 근로장려금으로 수익을 계속 내고 계시는 분들이 볼 때는 왜 저런 걸 공개하냐, 왜 저런 것까지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 내용까지 불러주면서 자세하게 글을 쓰도록 독려하냐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선에서 한번 같이 경쟁해 보도록 하시죠. 저도 같은 경쟁자예요. 저도 안 쓰지 않습니다. 저도 돈이 더 들어오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쓰니까 꼭 같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 보시고, 근로장려금은 올해 끝날 게 아니고요. 하반기도 있고 내년에 상반기도, 내년에 정기 신청부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한번 써보셔야 이번에 기회를 놓치셨더라도 다음 포스팅 할 때는 힘들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써보시기를 제가 급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블로그 포스팅 내용까지 불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미루지 마시고 꼭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노출이 안 됐다, 글 잘 썼고 이거는 체류 시간이 좋을 것 같아,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도 검색 상위 노출이 안 돼서 유입이 안 된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지식인 활용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라도 트래픽을 불러 모아 주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몰리는 곳에 들어가면 블로그가 노출이 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실 때 그때 하시고, 처음부터 제가 그것을 권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